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죠. 무릎 질환,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중요성과 또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도움 말씀 많이 또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상 아니면 열심히 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연골들이 잦은 마찰에 의해서 조금씩 닳아가는 겁니다. 일정 정도 닳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그 연골들이 감싸주고 있던 여러 가지 보호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염증이 빨갛게 붓고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지는 질환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관절염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을 0부터 4까지로 나눕니다. 가장 정상인 단계가 0단계고요. 1단계는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보풀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정상적인 연골 두께의 절반은 안 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얇게 연골이 이제 벗겨져 나가는 게 되고요. 3단계가 되면 50% 절반보다 좀 더 벗겨지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 이 연골들이 전부 없어져서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 전반부까지를 초기 단계라고 하고요. 이제 50% 정도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벗겨진 단계를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모르고 중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우리 환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하셔도 어쩔 수 없이 중간 단계 관절염은 계속 악화돼서 결국 말기 관절염으로 가게 되죠. 그렇군요. 이 중간 단계 관절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시나요, 원장님? 예전에는 중간 단계 관절염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무시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쓰다가 관절염이 다 심해져서 연골이 다 닳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의 고통은 아주 심했고요. 옛날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심해지면 인공관절이고 그전에는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 관절염을 여러 가지 단계로 막을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목표는 가능하면 우리 환자분들의 관절염이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중간 단계에서 멈추고 있으면서 통증은 덜하고 자기 관절은 쓰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관절 내시경입니다. 이 관절 내시경은 앞서 설명드렸던 연골 사이에 끼어있는 연골판이 조금 상처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인데 우리 무릎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가장 쉽게 올 수 있고 악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천천히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관절염이 무릎 내측에 있는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간 단계지만 표면이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지만 갑자기 조금 페인 말기 정도의 심한 관절염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 중간 단계라면 줄기세포를 심어서 연골을 살릴 수 있고요. 조금 작다면 내 연골을 조금 떼서 거기다 이식하는 자가연골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아무래도 앞서 잠깐 원장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또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리 모양을 보면 대부분 스스로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물론 안쪽으로 휘는 단계가 심해지지만 일상적으로도 저희가 오다리라고 표현하듯이 약간 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평상시에 무릎에 연골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무릎 근육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다치게 되면 이 안쪽 편으로 휘어 있는 구조가 체중이 전부 이쪽 선으로 지나갑니다. 확대한 사진인데요. 무릎의 가운데보다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손상이 다치게 되면 이쪽의 충격이 평상시 걸을 때 바깥쪽보다 배 이상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다리가 아닌 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안쪽에 있는 관절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안쪽 관절염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내측의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떤 치료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안쪽에 있는 체중이 심해진 거고 네. 그걸 바깥쪽으로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근위경골 절골술, 일명으로는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 방법을 쓰면 안쪽에 있는 관절염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근이라고 네. 하면 네. 무릎에서 이제 몸 쪽에 가까운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골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무릎 구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강이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강이뼈 위쪽을 교정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수술을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환자분들은 그냥 휜다리 교정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근위, 경골, 절골술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담하신 우리 75세 환자분한테는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뼈도 약해지고 65세 이하 네,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의 중간 단계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네. 근위경골 절골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당연히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면 안 되는 수술이죠. 안쪽으로 네.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중기 퇴행성 관절염 단계에서는 결과가 너무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기 환자분한테는 거의 대부분 사용해도 무방한 아주 결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네. 자, 이 근위다리 교정술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 휜다리 교정술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또 회복 기간도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역시 모든 환자분들이 제가 네. 뼈를 절개한다고 설명하는 순간 네.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옆집에서 이제 누가 다치셨던 분들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6주 동안 기부스하고요. 3달 네네. 동안 못 걷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다행히 이 절골술을 할 때 쓰는 뇌 고정물이 아까 보였던 금속판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고안돼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한 이후에 네. 2주 정도만 목발을 오. 짚고 지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환자분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목발 없이 걷으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 되고요. 저는 목발 없이 걸으니까 조금 아직 아픕니다라고 하시면 그로부터 2주만 더 목발을 짚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술한 지 4주가 지나면 그냥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일단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는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MRI에서 보면 MRI에서 동그랗게 빨갛게 그려놓은 자리가 연골판이 찢어졌구나라는 사례입니다. 이걸 관절 내시경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 부분이 찢어져서 버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골판이 얹혀 있는 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있는가 하면 연골이 이렇게 벗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연골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관절 내시경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 아쉽게 찢어진 지 오래돼서 오셨기 때문에 연골이 패인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진단으로는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3기로 접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이 더 찢어지지 않게 예방적인 치료 및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같이 하신 겁니다. 관절 네.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연골판은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다리에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것은 이 절골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자분은 이미 재활을 끝내시고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네. 네, 58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듯이 터실터실 관절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터실 일어난 걸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 환자분도 진단명은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3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연골판이 우리 환자분은 다행히 꿰맬 수 있는 부분이 찢어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실로 꿰맵니다. 그러면 연골판을 봉합술로 예전처럼 다시 돌릴 수 있고 연골이 너플 깨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더 이상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다듬을 수는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이 재생되게 할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성형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료를 관절 내시경으로 하고
무릎 외부에서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절염이 추가적으로 크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는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MRI에서 보면 MRI에서 동그랗게 빨갛게 그려놓은 자리가 연골판이 찢어졌구나라는 사례입니다. 이걸 관절 내시경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 부분이 찢어져서 버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골판이 얹혀 있는 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있는가 하면 연골이 이렇게 벗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연골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관절 내시경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 아쉽게 찢어진 지 오래돼서 오셨기 때문에 연골이 패인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진단으로는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3기로 접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이 더 찢어지지 않게 예방적인 치료 및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같이 하신 겁니다. 관절 네.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연골판은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다리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것은 이 절골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자분은 이미 재활을 끝내시고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네. 네, 58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듯이 터실터실 관절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터실 일어난 걸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 환자분도 진단명은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3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연골판이 우리 환자분은 다행히 꿰맬 수 있는 부분이 찢어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실로 꿰맵니다. 그러면 연골판을 봉합술로 예전처럼 다시 돌릴 수 있고 연골이 너풀 깨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더 이상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다듬을 수는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이 재생되게 할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성형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료를 관절 내시경으로 하고 무릎 외부에서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절염이 추가적으로 크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는데